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제6장 지식과 실존 부분입니다. 번역서에서는 제목을 인식과 실존 이렇게 했는데 영어 표현으로 knowledge and existence 해서 지식으로 바꿔봤습니다. 그 질성은 용어를 일상 용어를 통해서 철학적 이야기를 설명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적 용어보다는 일상적 용어를 많이 활용하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철학 공부를 한 사람들이 책을 읽는데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예, 첫 문장은요. 안다는 것은 지식을 파악한다는 것이다. To know is to conceive knowledg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으로 파악된 것은 그것을 표현하는 바로 그 말들에서부터 보일 수 있는 것처럼 본질적으로 이중적이다. 그것은 우리 지력이 한 사물의 무엇을 형성할 때 우연히 발생하듯이 단순할 수도 있을 것인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의 언어적 표현은 비복합적이다. 책상, 걸상 이렇게 파악한다면 대상을 그는 한 사물의 무엇임을 파악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인텔렉트라는 말을 썼어요. 질성은 전통적인 용어로 중세적 용어로는 지성, intelligence가 해당하고요. 도일 철학으로 언어로는 understanding에 해당할 텐데 자신의 용어로 질성은 intellect라는 말을 선택하여 사용하는데 만약 선입견 없이 사용한다면 지성이라는 말로 바꿔 이해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 지력이 그러한 무엇임들을 결합하거나 분리할 때처럼 복합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예, 책상은 네모나다. 걸상은 50cm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할 때 책상과 네모남이 결합되고 걸상과 50cm가 결합이 되죠. 근데 책상은 걸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책상과 걸상이 분리되는 것이네요.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판단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복합적이에요. 그 무엇임들의 복합이다. 또는 두 개의 용어의 복합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아리스토텔레스라면 두 개의 명사들의 결합이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근데 질성은 토미스트니까요. 토미즘의 관점에서 개념과 판단 그리고 실제적 지식 그런 게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우선은 전통적인 정의에 해당하는 즉 판단에 대한 전통적 정의에 해당하는 설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에 있어서 파악된 것은 하나의 개념이라고 불리는 반면 두 번째 경우에 있어서 파악된 것은 하나의 판단이라고 불린다. 그렇습니다. 모든 완전한 논리적 명제들은 두 개의 용어, two terms로 구성되는데 하나는 긍정이나 부정의 주어이고 다른 하나는 주어에 대해 긍정되거나 부정되는 수로이다. 책상은 걸상이 아니다 할 때 책상이 주어이고 걸상이 수로가 되는데 걸상이 아니다 이럴 때는 주어에 대해서 걸상이 부정되는 것이네요. 연계사, 커플러에 관해서 보면 네, 커플러 계사라고도 하고요. 연계사하면 의미가 더 분명할 듯해서 연계사라는 용어를 채택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연계사라는 건 두 용어를 연결해주는 품사예요. 이것은 참으로 하나의 용어가 아닌데,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의 개념을 지적하지 않고 두 개의 용어 사이에서 성립하는 특정한 관계를 지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책상이다 할 때 이다라는 말이 이것과 책상을 연결시켜주는 연결사, 연계사인 것인데요. 이다라는 말은 하나의 개념을 지적하지 않고 단지 둘 사이의 특정한 관계를 지적해준다는 것이네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연계사는 하나의 명사일 수가 없다. 그것은 하나의 동사이다. 비동사이죠. 비동사가 연계사로 활용되는데요. 비동사는 존재사로도 활용됩니다. 이것은 있다라고 말할 때 있다는 존재사가 되고요. 이것은 책상이다라고 할 때 이다라는 말은 연계사가 됩니다. 그런데 지구는 둥글다에서처럼 주어와 수어를 함께 연결하는 연계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비동사가요. 여기 하나 더 읽어볼까요? 물리학자들은 그것을 하나의 특히 어려운 문제라고 여기는데, 왜냐하면 is라는 동사가 두 개의 상이한 기능, 있다라는 의미의 존재사와 이다라는 의미의 연계사를 수행할 수 있고, 그래서 두 개의 구별된 부류의 명제들을 낳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예컨대 지구는 둥글다에서처럼 주어와 수로를 함께 연결하는 연계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네. 그러나 트로이는 더 이상 있지 않다에서와 같이 is 동사가 어떠한 수로도 도입하는 것 같지 않은 명제들이 있다. 여기서는 있다라는 품사, 존재사로 비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모든 명제들이 개념들의 복합이나 분리를 수반한다면 어떻게 그 속에 단지 하나의 개념만 있는 그런 하나의 명제가 있을 수 있는가? 주어만 있고 수로가 없는 명제, 이른바 실존 명제, 실존 판단, 이것은 있다 할 때 이것은 개념인데요. 있다는 개념이 아니네요. 그러면 판단은 개념들의 복합이나 분리이다라는 게 전통적 정의인데, 그런 정의가 있음에도 어떻게 실존 판단 같은 것이 있는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실존 명제의 수로 명제와의 가능성. 그러면 실존 명제가 이 전통적 정의에 맞지 않는다면 실존 명제를 전통적 정의에 맞는 수로 명제로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 존재사가 사용된 명제를 연계사가 사용되는 명제로 바꾸는 것은 어떤가? 가능한가? 불가능하다고 그러네요. 논리학자들은 1학 명제들을 2학 명제로 환원하는 과제를 떠맡았다. 예, 실존 판단이 1학 명제이고요. 개념이 하나니까요. 그 서술 명제와 2학 명제, 주어와 수로 두 개의 용어가 있고 두 개의 개념이 있어서 실존 명제들을 서술 명제들로 환원하는 과제를 떠맡아 해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환호를 허용하는 듯한 한 부류의 명제들이 있다. 그 부류는 그것들 속에서 동사가 is가 아닌 그런 명제들의 부류이다. 심리학자들은 그것들을 행위 판단들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내가 피터는 달린다고 말할 때 내가 의미하는 바는 피터가 달리는 중이다 라는 것이다. 달린다를 달리는 중이다 라고 해서 개사가 포함된 표현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이건 1학 명제고 이건 2학 명제인데 2학 명제로 바꾸기가 성공한 듯 하네요. 그러나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왜 우리는 나는 있다, 신은 있다와 같은 명제들을, 즉 실존 명제들을 그와 동일한 방식으로 다루어서는 안 되는가? 2학 명제로, 서술 명제로 바꿔서는 안 되는가? 왜 그런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 나는 달리는 중이다 라는 것이 나는 달린다는 것과 정확히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정확히 같은 의미를 갖기 때문에 달리는 중이라는 것이 참으로 하나의 수로가 아니고 달리는 중이다라는 언어 형태의 하나의 단순한 부분이라면 이다는 연계사의 역할을 하지 않고 그래서 남는 것은 피터라는 주어와 달리는 중이다 라는 동사로 구성된 일학명제이다. 이다라는 말을 계사로 보지 않고 그 전체 달리는 중이다라는 표현의 일부분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그럼 달리는 중이다라는 건 여전히 동사로 간주되고 그러면 이 명제는 일학명제로 볼 수 있다는 것이네요. 만약에 그와 반대로 정확히 같은 의미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달리는 중이다라는 것이 하나의 수로로 간주될 수 있다면 이단은 하나의 단순한 연계사로 된다. 그 명제는 그때 참으로 하나의 이학 명제이지만 바로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이다라는 동사가 연계사일 뿐이고 더 이상 수로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두 개의 가능성이 있고요. 같은 의미를 가졌을 때 성립될 수 있는 두 개의 설명 방식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전 논리학에서조차도 연계사가 단독적으로 지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것은 항상 수로와 관계하는데 이는 수로를 지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로와 주어의 연합을 지시하기 위해서이다. 두 번째 경우가 이다가 연계사이면서 무엇을 지시하지 않게 되고 단지 수로와 주어의 연합을 지시한다고 말했습니다. 곧 행위 판단들이 같은 수만큼의 이학 명제로 올바르게 전개될 수 있으리라고 할지라도 실존 판단들에 대해서도 그 동사가 이지동사인 일학 명제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작이 타당하게 행해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모든 경우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실존 판단들에 있어서 동사는 단독적으로 의미하고 그래서 왜 그것이 연계사가 될 수 없는지 이유이다. 그러니까 서술 판단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 실존 판단들에 있어서 동사는 단독적으로 의미하고 이때 is는 연계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이네요. 구어적으로 말할 때는 나는 신은 있다를 신은 있는 중이다에 의해 혹은 나는 있다를 나는 있는 중이다에 의해 대체할 수 있어요. 구어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verbal speaking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일상적으로 말할 때, 구어적으로 말할 때. 그러나 첫째로 그때에는 두 개의 명제가 같은 것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신은 있는 중이다 결코 아니며 이는 그분은 있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고 당연히 주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은 있다고 말해야지 신은 있는 중이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라는 근거에서 두 명제가 같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될 수 있다는 것이네요. 그리고 둘째로 두 개의 정식들이 같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한 두 번째 명제가 있는 중은 is와 같은 의미로서 즉 이다와 같은 의미로서 사족이 되는 동호 반복적인 반면에 첫 번째 명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신은 있다와 신은 존재하는 중이다. 신은 있는 중이다가 정확히 같은 의미라면 있는 중이라는 말과 이다라는 말이 의미가 같게 된다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is가 존재사로
되고 있는 중은 사족에 해당해서 동어반복 명제에 불과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있다 혹은 신은 있다와 같은 경우들에 있어서는 변형조차도 가능하지가 않은데, 즉 이항명제나 서술명제로의 변형조차 가능하지 않은데, 왜냐하면 나는 있는 중이다 혹은 신은 있는 중이다 속에서 수로는 단지 단순한 언어적 대칭으로 놓여진 하나의 장식물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전개된 명제 속에서조차 어떠한 수로도 없는데, 왜냐하면 달리는 중이 상태를 의미하므로 이지와 같은 것을 의미하지 않는 반면에 있는 중이라는 것은 이지와 같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달리는 중이다라고 바꿀 수는 있지만 있다를 있는 중이다라고 바꿀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형이사학적으로 말해 실존의 추상적 본질, 아마도 추상적 본질로서의 실존, 이렇게 이해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전혀 없다. 왜냐하면 실존은 나의 실존이나 너의 실존이지, 그 나나 너라는 주어가 빠진 실존이 이제 추상적 실존인데, 그게 추상적 본질로서의 실존인데 그런 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존은 하나의 수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데 추상적 본질이 아니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의 명제 속의 하나의 용어일 수 없기 때문이다. 논리적으로 말해 실존을 하나의 수로로 만들려는 어떠한 시도라도 실패로 운명지어져 있는데, 그 이유는 실존적 판단들 속에서 이즈는 결코 자신의 실존적 함축을 상실하지 않고 그 결과 그것은 연계사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있다는 이다로 될 수 없다는 것이네요. 존재사는 연계사로 변경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나는 있는 중이다 속에서 우리는 알려진 대로 수로화의 세 부분을 갖지 않고, predication, 수로와 서술화 이렇게 번역되는데요. 서술 판단화, 수로 판단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네 부분을 갖고 있다. 주어임나 수로임, 있는 중, 연계사인 이다, 그리고 한 번 더 존재, 즉 실존이죠. 형식상으로는 연계사이지만 의미상으로는 있다라는 실존 판단의 의미니까 실존의 의미도 들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수되었던 미래 주장이었기 때문에 인용을 했고요. 이 점에서 밀은 옳았다. 우리가 덧붙여야 하는 모든 것은, 만약 그러한 명제들이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것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의 용어, 하나의 동사만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즉 나는 있는 중이다는 나는 있다라는 두 부분만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머지의 모든 것은 실존이 개념적 수로화의 범위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해 계산된 단순한 장광설이다. 그러니까 나는 있다를 나는 있는 중이다라고 바꿔놓고 여기에는 네 요소가 들어있다라고 미리 설명하지만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는 것은 실존 판단이 서술 판단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계산에 의한 것이지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라는 입장이네요. 모든 수로적 명제들을 같은 수만큼의 실존적 명제들로 변형하는 것은 시도될 수 있을 것이다. 거꾸로네요. 이제 수로적 명제들 수로 판단을 실존 판단으로 변형하는 것. 예컨대 어떤 사람은 하얀색이다를
하얀색인 어떤 사람이 있다로 바꾸는 시도예요. 하얀색 이다에서 이다는 연계사인데 어떤 사람이 있다에서 있다는 존재사이죠. 앞에 것은 서술 판단이고 뒤에 것은 실존 판단이에요. 브렌타노에 의해 시도되었어요. 그에 의하면 수로적 명제들이 변형된 실존적 명제들 속에서 is라는 동사는 의미를 가져야만 하고 그리고 실존이 어떠한 수로도 아니라는 것이 동의되기 때문에 is가 수로화할 수 있는 오직 하나의 용어 곧 주어만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브렌타노의 논리학자의 관점에서의 주장인데요. 지금 질송은 토미즘의 입장에서 이런 논리학자의 견해를 비판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논증의 이러한 첫 번째 계기는 동사, 첫 번째 계기는 이미 난점들에 포위되어 있다. 여기 하나, 둘, 세 개를 언급했는데요. 1번 사항이요. 그 내용은 실존적 명제들 속에서 is라는 동사는 의미를 형성해야만 한다는 것인데 이게 참이냐는 것이네요. 그것이 반박하려는 그 반대되는 논제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모든 명제들 속에서 동사가 하나의 용어를 지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연계사이다는 주와 수를 연결할 뿐 주와 수로를 지시하지 않고 존재사 있다도 실존을 지시할 뿐 주어라는 용어를 지시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실존은 용어가 아니고요. 그렇다면 이 첫 번째 계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 즉 동사에 의해 지시되는 것이 수로일 수 없다면 주어가 지시되도록 해보자. 두 번째 계기에서요. 실존이 어떤 수로도 아니라는 것이 동의되기 때문에 is가 수로할 수 있는 오직 하나의 용어 곧 주어만이 남는다. 자, 2번, 3번에 의거할 때 우리는 is 동사가 주어를 지시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점이 허용되더라도 난점은 남는데요. 어떤 것인가요? 어떤 사람이 즉 주어를 지시하도록 하면 이때 is의 의미는 무엇인가? 동사가 피터는 있다라는 말 속에서 있다가 피터를 지시한다고 하면 그 말의 구체적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을 물었어요. is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얀색이다를 하얀색인 어떤 사람이 있다로 바꿨을 때 이때 있다는 이전에 이다였던 것이 바뀐 것인데 바뀌어진 있다는 연계사인가 아닌가? 만약 그것이 연계사라면 여전히 연계사라면 처음에 연계사였죠. 근데 바꿔놓고 보니까 존재사로 변했는데 이 존재사로 변한 is가 여전히 연계사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만약 그것이 연계사라면 그리고 is가 주어를 지시한다면 우리는 그로 인해 A는 A이다. 하얀색인 어떤 사람은 하얀색인 어떤 사람이다 라는 고전적인 정식의 동일률을 얻는다. 근데 동일률은 항상 참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행하려고 시도했던 것은 모든 수로적
명제들을 실존적 명제들로 바꾸는 일이었고,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일은 최종적으로는 모든 실존적 명제들을 수로적 명제들, 즉 동일률적인 동호반복적 명제들로 바꾸는 일인 셈입니다. 그렇죠? 처음에 서술 판단은 어떤 사람은 하얀색이다 였어요. 브렌타노를 따라서 이거를 실존 명제로 바꾸면 하얀색인 어떤 사람이 있다로 바뀌어요. 근데 이때 있다가 여전히 연계사라면 그리고 있다가 지시하는 게 주어라면 최종적으로는 이런 것이 얻어져요. 하얀색인 어떤 사람은 하얀색인 어떤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하얀색의 어떤 사람이 있다가 실제로는 하얀색인 어떤 사람은 하얀색인 어떤 사람이다 라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브렌타노가 말했듯 동사가 주어를 지시한다면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브렌타노가 그때 즉 수로적 명제들이 변형된 실존적 명제들에 의해 단언되는 것은 연계사의 기능과 같은 실존이라는 성격과 외와의 연합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점은 옳지만, 연합은 주어와 수로의 연합이 연계사의 기능이지요. 그걸 염두에 두고 실존과 A와의 연합이 아니다라고 브렌타노가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점은 옳지만, 그러나 그가 그때 단언되는 것이 A의 실존이 아니라 A 자체이다라고 말하는 점에선 잘못인 것 같다. 왜냐하면 소크라테스는 있다라는 명제는 전혀 소크라테스는 소크라테스이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 명제는 소크라테스를 지적하지도 않는다. 그 명제가 지적하는 것은 소크라테스가 있다는 사실인 것이다. 즉 단언되는 것이 A 자체라고 했는데 A 자체가 아니라 A의 실존이 단언되는 것이다 라는 게 질성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브렌타노가 의미하는 바는 만약 우리가 그의 증명의 두 번째 계획, 즉 실존은 어떠한 수로도 아니다를 고찰한다면 더 분명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브렌타노의 주장이 서술되고 있습니다. 만약 소크라테스는 있다라는 것이 그가 수로적 실존을 갖는다는 것을, 혹은 그는 소크라테스이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면 소크라테스를 정립하는 것과 그를 실존하는 것으로 정립하는 것은 똑같은 것이다. 이번에는 여기까지가 브렌타노의 주장인데요. 이 주장의 함축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브렌타노의 논제가 A를 단언하는 것은 A의 실존을 단언하는 것이라는 점을 함축하는데, 이것이 바로 문제점이다.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데, 왜냐하면 A가 있다라는 명제는 A를 지시하지 않고 오히려 A의 실존을 지시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A가 있다라는 것은 A의 실존을 단언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것 A는 있다는 것은 A는 A다라는 수로적 명제로 전개되고, 그 경우에 그것이 A의 실존을 지시하지 않는 것이 되거나, 위에서 검토했듯이요. 아니면 그것은 일항명제로 그대로 남고 그 경우에 그것은 주어를 지시하지 않는 것이 된다. 비동사가 주어를 단언한다. 그 브렌타노가 말하는데 그것은 주어를 지시하는 것이다. 라고 그런 의미에서 말해진 것인데, 질서는 있다는 주어를 지시하지 않고 주어를 단언하지도 않고 주어의 실존을 지시하고 주어의 실존을 단언한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했네요. 단점이 훨씬 더 분명하게 되는 때는 우리가 수로적 명제들을 실존적 명제들로 바꾸는 브렌타노의 최종적 환원에서 그를 따라갈 때이다. 브렌타노는 어떤 사람은 아프다 하는 것은 아픈 한 사람이 있다 혹은 아픈 한 사람이 저기에 있다라는 실존적 명제와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예, 그 양화 논리에서 이렇게 전환을 하지요. 논리학을 공부한 분들의 익숙한 변형 방식인데요. 이른바 기호 논리, 양화 논리에서 이런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브렌타노의 견해 논리학에 수용된 것이네요. 이제 반론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 관해 그는 아프다고 말할 때 나는 그의 실존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가 있지 않다면 그는 도저히 아플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그의 실존을 지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는 아프다라고 말할 때 실존하는 그에 대해서 우리가 아프다라고 말한 것은 틀림없지만 그는 아프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 명제를 통해 그의 실존을 지시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실상 지시하는 무엇은 그의 아픈 상태이고 이것은 단지 그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부터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수는 없는 것이다. 실존의 지시와 상태의 지시는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소설 판단은 상태를 표현하고 실존 판단은 실존의 사실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프다는 것, 이것은 상태의 지시이고요. 아픈 한 사람이 저기에 있다 하는 것, 이것은 실존의 지시인데 이 둘은 똑같은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수로적 진리의 전제 조건인 실존 이 부분인데요. 그것들, 즉 수로 판단들이 조작되어 생겨난 실존 판단들 모두는 연계사로서의 이즈가 이미 실존을 의미한다고 가정한다. 만약 그러하다면 모든 사람은 죽을 운명이다는 쉽게 죽을 운명이 아닌 한 사람은 있지 않다와 죽을 운명이 아닌 어떤 사람도 있지 않다로 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떻게 보편적인 긍정문의 이다가 보편적인 부정문의 있지 않다를 산출할 수 있는가? 죽을 운명이다. 이게 보편적 긍정문의 연계사이죠. 근데 이게 보편적 부정문에 있지 않다. 죽을 운명이 아닌 어떠한 사람도 죽을 운명이 아닌 모든 사람은 있지 않다 이 말이니까 이것도 보편적 부정문이고요. 여기 있지 않다. 그러네요. 연계사가 어떻게 존재의 부정을 산출할 수 있겠느냐 이런 반론입니다. 주어 속의 수로가 현실적으로 내재한다는 진리, 이른바 분석적 진리는 결코 주어의 현실적 실존이라는 진리를 수반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간단히 말해 실존은 어떤 수로화의 진리를 위해서도 하나의 전제 조건이지만 실존은 수로화의 범위 속에 직접적으로 들어서지 않는다. 실존은 서술 판단 속에 표현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네요. 그 다음엔 랑슬로의 동사의 기능인데요. 랑슬로는 동사가 긍정과 부정의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곧 is가 연계사로도 존재사로도 하나의 수로나 하나의 주어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의 의미는 전체적으로 그것 자체 속에 담겨 있을 필요가 있음에 틀림없다. 그런데 이런 비동사에 대해서 논리학자들도
당혹스럽게 여기고 논리학자, 문법학자들도 당혹스럽게 여기는데 이번에 문법학자들에게 한번 비동사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동사들에 관한 랑슬로의 교설은 단순하다. 그에게 동사는 그것의 원리적 기능이 주어에 대한 수로의 긍정을 지시하는 그런 하나의 낱말이다. 우리가 원리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기능을 넘어서서 긍정의 기능을 넘어서서 동사가 몇 가지 다른 기능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랑슬로의 견해인데요. 내가 라틴어로 줌이라고 말할 때 나는 내가 지금 있다라고 현실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줌이 비동사 1인칭 현재 비동사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동사는 주어를 지시하고 또 문제되는 존재의 시점 현재 동사니까요. 과거, 미래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동사의 본성은 시점을 공동 지시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용어들을 지시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그것들의 긍정이다라는 것이다. 랑슬로 자신의 말로 해서 동사 자체는 마음 안에서의 한 명제의 두 용어의 결합을 표시하는 것 외에 다른 용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어수로의 결합, 그것이 동사의 용도여야 하고, 즉 연계사가 비동사의 용도이어야 하고, 다른 용도 예컨대 존재사의 용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용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이 슈드라는 말이 랑슬로에게 핵심인데요. 이로부터 단번에 따라 나오는 것은 랑슬로에게 언어가 과도하게 복잡하다는 점이다. 동사의 원리적 기능이 긍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긍정은 무엇이 우연히 긍정되든지 간에 같은 것으로 남기 때문에 단일한 동사가 모든 긍정도를 위해 충분해야 한다. 단지 하나의 동사만을 사용한다는 것은 얼마나 단순하겠는가. 나는 산다, 나는 앉는다가 아니라 나는 살아가는 중이다, 나는 앉아 있는 중이다가 사용되고 여기서 동사는 이다예요. 이다가 비동사이고요. 살아가는 중은 수로이고 앉아 있는 중도 수로이죠. 그러니까 산다라는 동사가 또 앉는다라는 동사가 이다라는 동사로 바뀌고 수로가 부과된 것이네요. 그런데 모든 다른 동사들의 경우에 있어서 사람들은 긍정 자체와 이것이 긍정하는 무엇, 주어에 대해 연계사가 긍정하는 수로를 동시에 지시하는 그런 동사들을 창조함에 의해서 즉 나는 살아가는 중이다 대신 나는 산다를 사용함에 의해 자신들의 말을 단축하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적으로 단축된 말을 사용하는데 랑슬로는 거꾸로 동사를 단일한 동사를 사용한다는 의도에서 긴 문장으로 바꿔버렸네요. 이건 일상적인 통상적인 언어 사용법에 위배되는 것이고 부질없는 짓을 하는 셈이네요. 게다가 이렇게 단축되지 않은 동사도 있는데 유일하게도 존재동사 substantive verb라고 표현되었는데요. 이게 존재사입니다. 존재사인 to be의 경우에 있어서
그들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단축된 것이 아니다. 있는 중이다를 줄여서 있다라고 한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있다라는 동사가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단축시켰을 경우에는 있다에서 함께 수로가 이해되기 때문이다. 근데 우리는 있다에서 수로를 이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따라서 있다는 단축된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이 실존한다는 것은 그때에 모이면 신은 실존하면서 실존한다는 것이 되고, 만약 실존한다가 단축된 표현이라면 단축되기 이전의 표현은 실존하면서 실존한다가 되고, 마찬가지로 나는 있다는 나는 하나의 존재이다 혹은 나는 어떤 것이다를 지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이다라는 연계사가 있고 하나의 존재라는 수로가 있고 이러한 서술 판단이 축약되어서 나는 있다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있다라는 말 속에서 하나의 존재라는 수로가 함께 이해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실존이라는 사실이 이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는 있다는 나는 하나의 존재이다를 단축한 말이 아니고 그렇게 전개될 수도 없다는 것이 칠송의 견해네요. 그 다음에는 보스에트의 동사론이 소개되는데요. 랑셀로도 문법학자이지만 보스에트도 문법학자라는 것이네요. 이 보스에트의 견해를 소개했는데요. 실존은 실존을 가리키는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일한 개념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 실존을 지시하기에는 너무 무규정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지시한다. 그래서 해야 할 유일한 일은 그것에 어떤 것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보스에트가 그것에다가 지금을 부가하며 성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있다는 것은 지금 있다는 것이다. 보스에트의 견해입니다. 만약 내가 이 장미들은 있다, 저기 장미들이 있다, 혹은 이 장미들은 실존한다고 말한다면 나는 그러한 장미들이 현재적 시간에 있다고 말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한 응답은 질송이 보기에 실존, 시간, 현재라고 하는 세 가지 추상적 관념들이 하나의 동사, 비동사의 사라짐을 보충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물론 보스에트는 그 표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는데 현실적 실존을 표시하는 말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만약 현실적 실존과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관념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의 관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것을 현실적 실존의 표시로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질성이 보기에 그는 본말을 전도시키고 있었다. 있다는 것이 지금 있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 있다는 것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현대의 문법학자들은 어떻게 설명하는지 프리션과 브루노의 동사론을 살펴보는 단계입니다. 신기한 사실은 현대의 문법학자들조차도 그들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위한 문법적 상황에 직면할 때 매우 당혹스럽게 느낀다는 점입니다. 그들 중 가장 최근에 한 사람 브루노는 이를 아주 분명하게 표현하였는데 이 브루노에 대해 보면 그는 그의 책을 프리션과의 결별로 시작하고 이는 사실상
학문적인 배은망덕의 한 전형적 사례일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가 동사라는 위험한 문제에 이르렀을 때 그는 최종적으로 스스로 결별했던 문법학자들의 시조, 즉 프리션을 뒤따르기 때문이다. 결별했다가 다시 되돌아오니까 되돌아올 사람에 대해서 결별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것은 이상하다라는 표현이네요. 그런데요, 거기서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그 프리션은 동사는 시제들과 양태들을 갖고 있지만 격변화를 갖고 있지 않은 말의 한 부분이고, 이것은 능동들과 수동들을 지시한다고 말하였다. 우리의 현대문법학자 브루노는 동사가 시간과 양태 속에서 능동을 지시한다고 말한다. 시제들과 양태들, 그리고 능동과 수동, 그러면 브루노도 시간과 양태, 그리고 능동을 지시한다고 했으니까 같은 말을 한 것이네요. 그러니까 동사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브루노는 자기가 결별했던 프리션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매우 상이한 설명 방식이고, 프리션의 설명에 대해서 상이한 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 상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목격하고 있는 것은 프리션과의 결별이 아닌 반면에 그것은 확실히 아리스토텔레스와의 결별인데, 그에 따르면 동사들은 같은 수만큼 명사들이고, 이것들 각각은 하나의 능동을 지시하지 않고 하나의 능동의 본성을 표현하는 추상적 개념을 지시한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출발하다라는 동사가 현실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출발이라는 명사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존의 무책임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놀라운 진술도 있는데요. 그것들 자체에 있어서, 그리고 그것들 자체에 의해서 우리가 동사들이라고 부르는 낱말들은 참으로 명사들이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것이 논리학자들의 문법이라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문법이라면, 문법학자들의 문법, 즉 브루노의 문법, 또 프리션의 문법은 전적으로 상이한데, 왜냐하면 동사가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능동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같은 문법학자 브루노는 가장 단순한 마음을 갖고서 그 점은 to-be 동사에 있어서 현저하게 참이고, 능동이라는 점이 비동사에 있어서 현저하게 참이고, 왜냐하면 모든 주어의 능동들 중 최초가 실존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질성이 지금 브루노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미 중에 가장 근접해 있다는 것입니다. X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X가 모든 주어적 능동들 중에 바로 그 최초를, 곧 있다를 발휘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is가 실존을 지시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이 연계사의 역할을 하도록 선발되었는가를 아는 일이다. 그래서 연계사의 섭리 근거를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실존 판단을 수로 판단으로, 또는 수로 판단을 실존 판단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논리학자나 문법학자들은 그러한 시도를 해왔다. 것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